안녕하세요, 잠사부입니다. 저희가 공실 해결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직접 투자하신 건물에 공실들을 미리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이템이 너무 괜찮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대표님 여기 위치가 좀 어떻게 됐었죠? 6호선 망원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있고요. 유명 전통시장인 망원시장, 망원 월드컵시장, 이 두 개의 시장이 주변에 있습니다. 감성적인 카페, 소품샵, 젊은 층들이 많이 이용하는 막리단길이 주변에 또 있고요. 바로 근처에는 교촌치킨, 베스킨라빈스, 명륜 진사갈비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건물 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 건물의 대지 면적은 98.4평, 연면적은 261.9평, 건축 면적은 53.32평, 지하 1개층에서 지상 4개층 건물인데요. 건폐율은 54.18%, 용적률은 184.84%, 2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2개층 증축을 해서 지상 4개층 건물이 지상 6개층 건물이 될 거고, 용적률은 248.88%가 되는데 원래 2종은 200%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저희는 3년 한시 용적률 추가 혜택이 나온 이 시기를 이용을 해서 248.88%로 건물을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컨셉으로 만들어지고 있나요? 외관은 좀 빨간 벽돌인데 하얀색으로 눈에 띄게 좀 산뜻한 건물로 좀 바뀌게 될 거고요. 증축을 2개층이나 하다 보니까 건물이 좀 굉장히 높아지게 될 거고, 이제 전면 창호 사이즈 네모반 뜨덕에 시원스럽게 키워서 통유리를 넣을 겁니다. 지금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나 좀 진행이 된 건가요? 지금은 한 70%에서 80% 정도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6월 말까지 공사는 마무리하고 6월 말에 마무리되자마자 사용 승인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7월 말 정도에는 건물이 완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대를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과정인데요.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하고 계세요? 워낙 유동 인구가 살아있는 지역이라 별로 걱정을 안 해요, 저층부는. 특히나 2층, 3층은 저희가 의원으로 타겟을 잡아서 세입자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요즘에 많은 분들께서 건물 투자를 하고 나서 공실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리스크를 떠안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공실인 부분도 많고. 근데 저는 상층부를 제가 한번 직접 살려봐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원래 상층부가 좀 맞추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제가 추가로 건물을 살 때보다 뜻하지 않은 추가 용적률 혜택을 보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약간 덤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내가 좀 과감하게 투자해서 수익률을 좀 많이 올려보자 생각해서 제가 많은 거를 알아봤는데, 오늘 저 참석해주신 무인 스터디 카페의 대표님과 투자 관련돼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예상 수익률이 굉장히 좋고 또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믿음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런 게 입점한다는 게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무인 스터디 카페가 들어오기에 괜찮은 입지로 보여지셨나요? 역세권 지역이고,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 지금 대학가가 다 조성이 돼 있고, 그래서 이쪽 보면 원룸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학생들이 수요가. 주변 상권에 스터디 카페가 몇 개가 있긴 하지만 이쪽에 지금 매출이 지금 저희 파악한 바로는 월 한 1,4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보통 나가는 걸 따져보면은 한 150에서 많으면 250 정도 월에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리비, 기타 소모품비 등등등.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1,000 정도 수익은 월 가능하다고 지금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요일마다 좀 오면서 젊은 층 인구들이, 학생들이 어느 정도 있다 느낌으로만 했는데 주변 반경의 몇 킬로미터 안에 20대가 몇 명, 30대가 몇 명, 10대가 몇 명, 이거를 다 확인이 되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다 제시를 주셔서 제가 판단하는데 너무 명확했어요. 초중고가 좀 모여있는 지역들이 조금 상권이 좋은 걸까요? 꼭 그렇다고는 말씀드리기 좀 애매합니다. 그건 왜냐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는 이제 학원가가 아무래도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좋다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학원가가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닌데 학원가는 경쟁이 심합니다. 10개 정도 들어갈 캐파 정도가 돼야 되는데 학생들이 많이 보이다 보니까 20개, 30개까지도 이렇게 스터디 카페들이 들어가면 치열한 경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학원가보다도 저희는 추천드리는 게 항상 약간 주거단지 또는 원룸 있는 곳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실 때 보면 데이터들이 항상 더 좋게 나옵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모르고 공실 채우겠다고 했으면 이런 거 생각 못하고 그냥 투자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얼마 전에 제가 저희 고객분께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대표님 도움받아서 또 검토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거기는 부적합으로 나왔어요. 대표님께서 냉철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이제 운영 중이신 데는요, 안 될 곳은 아예 추천을 안 드리다 보니까 회점하시는 데가 없어요. 저도 그 계기로 또 더 신뢰가 갔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규모는 어느 정도 될지, 어떤 구성으로 되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실제로 들어오게 될 공간에 좀 왔어요. 네. 어떤 식으로 좀 공간 구성이 될까요? 크게는 이제 세 가지 존입니다. 네. 입구 쪽 같은 경우가 네. 카페테리아라 그래서 이제 음료라든지 간식이라든지 비치를 해서 공부하시다가 잠깐 휴식도 취하시는 그런 공간이 이제 입구 쪽으로 조성이 네. 될 거고요. 바로 그 옆에는 멀티존이라 해서 노트북 사용이 가능한 지역들. 더 안으로 들어가면은 집중존, 한마디로 조용하게 공부만 할 수 있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물론 그 존 안에서도 1인실이 만들어진다든지 1인 좌석이 만들어진다든지 좌석의 어떤 형태는 변형이 좀 있지만은 공간 구분은 그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면 이런 무인 스터디 카페가 들어갈 수 있는 최소 평수라는 게 좀 있을까요? 저희가 바라보는 최소 평수라는 거는 수익률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50평 이상, 한 80평 사이, 그게 가장 수익 모델이 좋고, 물론 상권이 워낙에 좋으면은 뭐 100평, 150평까지도 저희는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는데 공사를 좀 해야 되잖아요. 네네. 이런 공사하는데 기간은 어느 정도나 걸리나요? 설계 일주일, 그 다음에 착공 후에 한 달, 그래서 저희는 총 5주 보고 있습니다. 비용은 보통 이제 평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네. 대략적으로 좀 예측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드나요? 전체 인테리어, 책상, 의자, 조명, 냉난방기, 네. 간판, 키오스크까지 다 합치면은 대략 한 50평 기준으로 한 1억 한 3천 정도 그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뭔가를 구입해야 되고 이럴 필요 없이 완전히 세팅되는 게 요 정도다라고 맞습니다.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 입점되고 나면 예상 월 수익 어느 정도로 좀 보시나요? 한 100만 원에서 한 1,500 사이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진율로 따져봤을 때는 어느 정도 마진을 좀 기대할 수 있나요? 사실 스터디 카페는 인건비 자체가 제로입니다. 청소하신 아주머니를 구하신다든지 아니면 직접 하신다든지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본인의 노동력이 투입이 되는 업종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가는 비용이라는 게 전기비, 그 다음에 물 사용하는 거, 간식들 제공하는 거, 인터넷하고 통신비 등등등 합치면 대략적으로 한 150에서 250만 원 정도밖에 안 나갑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상권마다 임대료가 틀리니까 임대료를 플러스 하시면 되는데, 보통 50평 기준으로 서울 지역이면은 250에서 350 사이입니다.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면은 나가는 비용 임대료 제외하고 한 200 보시고, 나머지 임대료 한 300만 원 정도 보시면 한 500 나간다. 예를 들어 1000만 원 매출이다 50% 정도 수익 그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1200만 원이라고 하면은 7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오고. 무인 운영이라는 거에 저도 큰 이제 메리트를 느꼈는데, 사실 말이 무인 운영은 이제 우리는 자잘하게 신경 쓸 것들이 분명 많아요. 근데 무인 운영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내가 이제 그게 직업이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정말 할 일이 없는 거고, 전업주부가 아이를 보면서 왔다 갔다라고 한다고 하는 수준이 딱 관리 그 정도 포인트가 좀 맞는 걸로 느껴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에 또 유지관리팀이 있잖아요. 제가 이 유지관리팀한테 이 건물의 유지관리 맡기면서 무인 스터디 카페 유지관리를 조금 더 플러스 알파로 맡기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전체 유지관리가 100만 원인데 제가 한 50만 원 정도 더 비용을 쓰면서 스터디 카페를 좀 같이 좀 운영시켜서, 저도 회사를 운영하지만 투자는 개인 거니까 저도 비용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유지관리 쪽에 그것까지 같이 맡기니까 굉장히 비용적으로 효율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유지 관리에 기본적인 청소라든지 이런 수리 같은 게 다 포함이 되는데, 사실 그 영역 포함하고 그 나머지 일부 뭐 간식 챙기는 정도 추가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맞습니다. 들어요. 여러 가지 투자 중에서 이 무인 스터디를 고르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제가 약간 취약할 수 있는 층을 딱 지정을 해서 내가 건물주로서 직접 운영하면서 살려보겠다는 게 첫 번째였고요. 첫 번째 전제 속에서 어떤 업종을 할까 많은 고심 속에서 무인 스터디 카페를 했는데, 제가 저는 운영하시는 데를 가서 보니까 공부하러 오는 점잖은 공간이잖아요. 건물도 깨끗하게, 그리고 이용 고객층들도 점잖게, 저녁에 와서 뭐 술을 취한 사람들이 와서 쓰는 것도 아니고 좀 쾌적하게 운영되는 그런 느낌들을 받았고, 월세가 아무리 좋게 들어와도 이 건물의 이미지라는 게 좀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젊은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와서 공부하는 분위기라는 거가 건물의 이미지랑 좀 이게 맞추고 싶은, 그렇게 가고 싶은 느낌이 있어서 제가 저는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코로나 이전에 문의가 오셨던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임대를 구해서 하시는 분들이 10분 중에 10분이 다였습니다. 건물주 상가주분들 정말 간혹. 근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건물들이 공실이 많다 보니까 초반에는 어느 정도 언젠가 들어오겠지라고 해서 견디셨는데, 작년부터 해가지고는 저희 쪽에 문의 오시는 걸 10분 중에 9분이 다 건물주세요. 완전 바뀌었네요. 아이고 진작할 걸. 개인이 공실로 놔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9분 중에 9분 다 합니다. 실제로 고객분들의 만족도가 많이 높으신 편인가요? 매우 높습니다. 저희 잠사부 채널은요, 기본적으로 제가 마루타거든요.
F&B 매장 소개해드린 네. 것도 그렇고 제가 시골에 저희 그 주택을 숙박업으로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제가 마루타입니다. 여기서도 제가 오픈 전 과정, 공사 과정, 공사 완료돼서 운영나는 수익 과정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공실 해결을 위해서 무인스터디 카페를 어떻게 입점시키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계획 중인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후에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까지도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들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